자, 반갑습니다. 투자는 결국 혼자 하는 것이다. 자, 이제 또 주봉이 바뀌었습니다. 주봉이 바뀌면 주봉 체크, 월봉이 바뀌면 월봉 체크, 일봉이 바뀌면 일봉 체크하는 거. 이거는 차트를 볼 줄 모르더라도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차트를 켜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차트 볼 줄도 모르는데 뭐 켜놔봐야 의미가 있겠냐? 물론 그 말도 맞는데 이게 생각보다 차트가 눈에 익는 시간이 꽤 걸리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태까지 누가 하라는 대로만 했던 분들이라면 이 차트가 특히 더 거부감마저 들 정도로 이게 더 이제 와닿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뭐 몇백만 원짜리 강의를 듣든 아니 몇천만 원짜리 뭐 지표를 받아서 사용한다 한들 차트가 눈에 익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차트를 보는 게 그러니까 차트가 눈에 익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더군다나 저는 제 유튜브 채널 컨셉 자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타점을 잡고 추세 파악도 하고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게 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차트가 눈에 익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몰라도 이렇게 주봉 바뀌었으니까 켜놓고, 아, 요런 모습이구나, 일봉 아 이렇게 생겼네, 월봉 이렇게 생겼네, 그냥 이렇게만 보고 끝내도 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주봉 이렇게 생겼는데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다르게 보여질 수 있구나. 이제 차트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일봉은 이렇게 이 지점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더라도, 자, 그거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벌고 싶어서 내 스스로 시작했습니까? 투자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누가 시켜서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차트 보는 것도 일단 보다 보면 궁금해져요. 그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 영상을 보시게 될 거고, 또 다른 또 실력 있는 유튜버들도 많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아,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구나,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매매 스타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점이 일단 보는 거라는 거. 몰라도 그냥 보면 됩니다. 그냥 보면 되고, 또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저만의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해도 볼 수 있구나, 계속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궁금해지게 되고, 앞으로 차트 보는 데 있어서 그만큼 노하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봉 바뀌었으니까 주봉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의미 없는 지표는 먼저 지우고 시작할 거예요. 자, 먼저 스토캐스틱은 제가 보는 게 100값이냐 0값이냐 그거 위주로 본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스토캐스틱은 지금 82.77 값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러면은 지금 당장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지표가 되겠죠, 지금 당장은. 자, 다음은 RSI고요. RSI도 저는 70 초과 30 미만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데 지금은 63.76 값으로 둘 다 아니죠. 그래서 의미가 없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지금 두 개 연속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를 또 보고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70 값이 넘은 상태에서 생긴 게 아니면 크게 유효한 값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런 다이버전스는 어쨌든
정해놓은 그런 수식값에 의해서 그게 만족만 되면 나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70 밑에서 두 개 연속 모두 다 70 밑에 생겼죠.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RSI도 제껴놓고, 그럼 이번엔 남아있는 지표 가지고 볼 건데, 자, 먼저 일목구름 먼저 보면은, 자, 굉장히 두꺼워지고 있죠. 굉장히 두꺼워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주봉입니다. 주봉이라서 여기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요. 자, 오늘이 7월 7일인데 일목구름 제일 끝부분은 12월 29일입니다. 연말이거든요. 굉장히 기간이 길죠. 그래서 크게 뭐 의미 있게 볼 정도는 아니고, 대신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리 한번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어요. 우선 일목구름 유지 조건에 대한 영상 설명이 있었죠. 일단 윗선 위에서 최소한 밑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윗선 위에서 캔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밑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변동 없이 이어질 겁니다. 계속 윗선에 있다면. 그리고 지금 캔들도 윗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만 해줘도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더 두꺼워질 거예요. 급등이 나오면 이 밑선도 얇아지는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 급등이 아니라 횡보 또는 꾸준한 천천히 상승만 나와줘도 완만하게 올라가거나 좀 더 급하더라도 이렇게 두껍게 나와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년 비트코인 흐름은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둘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내년에 대한 거를 한번 살짝 얘기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일목구름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고, 그럼 이제 볼린저 밴드를 다음 볼게요. 밴드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자, 하단을 터치하면 다음은 상단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 했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전제 조건은 밴드 중앙선인 주황색 21선 이거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었었어요. 보시면 이때 당시 하단을 터치를 했고, 다음은 중앙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줬어야 되는데 돌파를 한 다음에 계속 상승이 이어졌죠. 그 이후에 꼬리 터치는 있었지만은 주봉은 봉 길이가 되게 크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 있게 보지는 않고, 그러면 의미 있는 상단 터치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고 보게 되고요. 다음은 노란색 11선입니다. 이 노란색 11선은 지금 당장 추세 유지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판단하는 이동평균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때 당시 강하게 음봉이 나왔을 때 사실 여기서 한번 꺾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주봉이 강하게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추세를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밴드 역시도 이때 당시만 해도 입을 다물라고 하는 모습이었다가 이때 양봉이 딱 터지면서 입을 다시 한번 제대로 열어줬죠. 자, 이렇게 되면 밴드랑 이동평균선 10회선 이 두 가지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이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나 제가 하는 경우는 단타, 스캘핑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비하면 일주일은 길죠. 그러면 이런 추세는 대체 왜 보냐 하면, 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반대로 갔다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반대로 갔을 때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냐,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 주봉 체크 또는 일봉 체크, 월봉 체크를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레버리지 100배 기준으로 비중 5%를 들어가니까 5%만 가져간다는 가정하에
마지노선을 딱 그어보고 추가 진입을 좀 빨리 해서 10%만 10%를 다 쓴다는 가정하에 마지노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오게 되면 강제 청산을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마이너스 20%는 비중 5%에 대한 강제 청산이고 마이너스 10%는 비중 10%에 대한 강제 청산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5%만 가지게 되면 이 노란색 11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오더라도 21선과 34일선 이거마저 뚫어줘야 좀 강제 청산에 대해서 위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비중 10%로 하게 되면은 이 노란색 11선을 강하게 뚫기만 해줘도 좀 위험하게 되죠. 지금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10%는 34일선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터치를 하는 순간 이미 청산이 되고 없습니다. 자, 근데 주봉이기 때문에 봉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11선과 21선 또는 34일선까지 거리가 이렇게 멀 때는 일봉을 한 번 더 체크해 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일봉으로 보니까 비중 10%로 해도 다행히 강제 청산에 대한 위험은 좀 없는 편이네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아슬아슬했는데 일봉상을 보니까 비중 10%가 강제 청산을 당하려면은 우선 이동평균선의 이 11선 추세를 먼저 없애줘야 되고 같이 붙어있는 21선과 34일선을 뚫고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근데 붙어있기 때문에 아마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간 일목구름 굉장히 두껍죠. 이 두꺼운 걸 다 뚫고 밴드 하단도 뚫어준 뒤에 99일선까지 뚫어줘야 비로소 강제 청산이 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가능성이 낮아졌죠. 뭐 비중 10%가 이렇게 가능성이 낮으니까 비중 5%는 더더욱이나 당하기는 없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스토캐스틱, RSI, 일목구름 모두 의미는 없는 지표고요. 주봉상으로는. 대신에 볼린저 밴드랑 11선을 봤을 때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주도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거고, 만약에 급등이 나올 경우에는 밴드 상단인 118K를 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주봉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일봉도 봐야겠죠? 일봉을 보면은 역시나 스토캐스틱이랑 RSI는 100값, 0값도 아니고 30 미만 70초가도 아니기 때문에 또 의미가 없죠. 이걸로서는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는 크게 판단을 하기는 힘듭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있는 지표를 보면, 자, 우선 일목구름 세 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거죠. 끼어있는 형태. 자,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 끼어 있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빨간 구름이 좀 두꺼워지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끼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캔들은 이 위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그럼 이 위에 있는 거니까 최소 횡보나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죠. 근데 만약 여기서 하락이 나와지면서 지금 21선과 34일선을 뚫고 내려오만 와줘도 빨간 구름 윗선보다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은 구름이 얇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밑선까지 뚫리게 되면 오히려 파란 구름이 나오면서 빨간색이 끼어있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럼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당장 흐름으로 봤을 땐 여기서 횡보만 해줘도 빨간 구름은 더 다시 두꺼워질 거고, 그리고 빨간 구름이 다시 파란 구름이 끼어있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일목구름상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일단 높아졌다 볼 수 있고, 자, 이번엔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게 되면
여기도 터치라고 보기 힘들죠. 꼬리니까. 그래서 바로 직전에 이 부분에서 하단이 터치가 되고 그 이후에는 상승을 터치한 게 없어요. 제대로 의미 있게 터치한 게 없죠. 그러면은 다음 차례는 상단 터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밴드 중앙선인 21선을 뚫고 올라갔지만 다시 힘없이 내려오다가 다시 여기서 또 올라와줬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내려간 듯 했지만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선 볼린저 밴드 상으로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터치를 할 경우에는 111K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일목구름과 밴드 두 가지가 벌써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죠. 자, 다음은 상승 추세가 지금 당장 유지가 되냐 안 되냐를 보는 11선을 보면은, 자, 이때도 주봉이랑 좀 비슷하긴 했어요. 물론 기간은 다르지만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음봉이 제대로 나와주면은 이 상승에 대한 추세는 잠시 깨졌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기서 한번 양봉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줬고 바로 다음날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추세를 지금 살려주고 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밴드도 보시다시피 살짝 꺾였는데 다시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입을 아직 다물지는 않고, 자, 이렇게 되면 일목구름, 볼린저 밴드, 노란색 11선 이 세 가지가 상승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나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두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 밴드 윗선을 상단선을 터치하게 되면은 거의 그러니까 전 저점이랑 비슷한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뚫는 흐름이 나와주면 더 한번 좀 크게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도 높고, 물론 그건 직접 돼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좀 높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주봉과 또 주봉 보는 김에 일봉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역시나 이거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일단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일봉은 우리가 매일매일 볼 수 있잖아요. 주봉은 일주일 기다려야 되지만 매일매일 오전 9시가 되면 일봉이 갱신이 됩니다. 그때 딱 켜놓고 주로 뭘 보시냐면은, 일단 이동평균선별로 옆에 보면은 그 색깔의 가격대가 나와 있어요. 이 가격대가 어떻게 변화를 나타내는지, 지금 보면은 99일선도 지금 되게 가파르게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지난주엔 98K였는데 이걸 보시면 됩니다. 98K였는데 자, 오늘은 99K입니다. 거의 한 0.3% 정도 상승한 가파른 흐름인데, 이렇게 매일매일 이 보조지표가 나타내는 값이 어떻게 나타내는지 이걸 보시다 보면은 또 나름대로 또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하시다가 좀 잘 안 되는 게 있다 하면은 문의 링크 있죠?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은 제일 위에 문의 카톡 채널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요거 통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또 제가 아는 선에서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차트 공부방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포지션 끝날 때마다 어떤 식으로 단타를 해서 좀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 일단 오셔서 궁금하시면은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추세 한번 더 파악을 해봤고,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